제27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제41대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와 그의 아들, 타임 잡지의 창립자 헨리 루스, JP 모건 체이스 전 CEO 윌리엄 해리슨, 미국 전 국무장관 존 케리, 공유지의 비극 생태학자이자 저술가인 헨리 루스. 이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다들 아시나요? 오늘은 이 사람들이 소속된 엘리트 비밀 결사단체 해골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설립된 이후로 많은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그 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의식과 권력, 그리고 음모론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해골단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언론과 일부 학자들이 해골단의 비밀스러운 구조와 의식, 그리고 그들의 권력 네트워크에 대해 보도했고, 특히 정치 및 금융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해골단 회원으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과 음모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해골단에 대한 음모론의 정점은 2004년에 일어납니다. 조지 부시와 존 케리의 대선 경쟁이 시작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모두 해골단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었죠. 그로 인해 조직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은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골단은 도대체 무슨 단체이길래 이렇게 많은 유명 인사들이 가입했던 것일까요? 해골단의 역사는 1832년 미국 코네티컷주 예일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설립자는 윌리엄 헌팅턴 러셀 장군과 알폰소 테프트가 엘리트 계층을 위해 창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폰소 테프트는 국제연합 창설을 주도한 미국 27대 대통령 하워드 테프트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해골단의 상징을 보시면 해골이 가운데 있고 입에는 2개의 뼈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여기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실 이 해골은 미국에 항전했던 전설의 인디언 제로니모 무덤을 파헤친 후 가져와 상징으로 삼았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한 3이라는 숫자는 독일의 비밀 조직인 3이 지부를 따와 만든 것이라고 하죠. 이런 추측들을 조합하여 사람들은 해골단이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해골단에서는 해명이나 다른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있어 더욱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골단을 만든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해골단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일대학교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년 12명에서 15명의 신입 회원을 선발하는데 회원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해골단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는 엘리트 집단이라는 타이틀과 강력한 사회적 연결망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라고 하죠. 실제로 해골단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집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종 유명인사들이 속해 있었던 전적이 있기에 강력한 사회적 연결과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0명 정도가 가입했으며 아직까지도 25% 이상은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골단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골단의 회원 모집 과정은 매우 비밀스럽고 폐쇄적입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종종 기존 회원들이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죠. 주로 예일대학교 고학년 학생들 중에서 선발되며 학교 내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만 해골단은 전통적으로 남성만으로 구성된 비밀 결사이다 보니 주로 남학생들을 뽑는다고 하지만 1990년대에 여성회원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성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좋은 이야기와 조건들만 놓고 보면 누구나 해골단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해골단에는 그들만의 의식과 절차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의식에 대한 내용을 듣고 하나같이 매우 이상한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해골단의 의식은 무엇일까요? 해골단의 의식은 비밀스러운 성격이 많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은 입회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고백과 약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입 회원들이 모두 벌거벗고 관에 누워서 기존 회원들과 다른 신입 회원들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과 성경험 등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전통은 신입 회원들이 변심하거나 탈퇴할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기밀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고 하는데 다소 기괴하면서도 이상한 입회의식이라고 사람들은 임모아 말합니다.
이외에도 해골의 입을 맞추는 죽음의 의식과 회원들끼리 벌거벗은 채 레슬링 시합을 한다는 기묘한 의식을 치룬다고 알려져 있죠. 기존 해골단 출신 인사들은 이 의식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죽음의 의식은 젊은 사람들에게 삶의 유한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며 인생은 짧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현실성과 사명감을 가지게 해준다고 하죠. 또한 해골단은 매년 특정한 날짜에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전 회원의 말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아침마다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방에 들어가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무덤이라는 방은 창문이 없어 어두컴컴한 방을 뜻하며 이곳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죠. 회원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 대신 비밀 코드로 불리게 되는데 이 코드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물들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서로를 기사라고 부르며 해골단이 아닌 사람들은 바바리안이라고 부른다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해골단은 회원들 간의 형제를 중요시하며 서로를 기사라고 부름으로써 유대감과 서로의 지지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바바리안은 해골단의 비밀스러운 성격과 기존 사회의 규범에 대한 반영을 상징하며 이방인이나 미개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입회의식과 해골단만의 전통의식, 신입 회원 선발 과정, 그리고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비밀 코드로 부른다는 사실, 이 사실들이 사람들에게는 더욱 미스터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사실들이 많지 않다 보니 많은 논란과 음모론의 주제가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해골단이 미국 정부와 기업의 비밀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두 후보가 해골단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었죠. 하지만 민주당 후보 존 케리와 공화당 후보 조지 부시는 모두 해골단에 대한 답변만 빼놓은 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사람들에게는 해골단의 회원들이 권력을 쥐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비밀스러운 의식은 해골단의 이미지를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비밀 조직,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 등 다양한 음모론이 퍼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해골단은 여전히 비밀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예일대학교의 캠퍼스 내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회원을 선발하는 과정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해골단의 졸업생들은 미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해골단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골단의 비밀스러운 활동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문학,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관심은 해골단의 비밀과 전통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베일 속에 감춰진 해골단의 이야기, 그들의 영향력은 이 사회에 어디까지 뻗어나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속 회원도 해골단 출신이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것들은 빙산일각일 수 있으며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